이 사건에 대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차근차근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게 1년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오늘 선고가 내려졌는데 그 취재원을 압박했다. 이제 이런 보도 내용이 전해졌었고 굉장히 충격을 많은 분들에게 안겨준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검언 유착 이 주제는 굉장히 논란의 지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쟁점 사안이기도 하죠. 뭐 이제 유죄를 주장하는 쪽, 또 무죄를 주장하는 쪽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핵심 쟁점은 과연 이 관련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로 어떤 해악을 고지했는가 이제 이 부분들이 쟁점이 되어 왔는데 무죄가 나온 상황입니다. 자, 검언 유착 이거 어떤 내용이었는지 먼저 좀 정리를 하고 출발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채널A의 이동재 당시 기자가 취재원은 이제 수감 중이었습니다. 편지를 보내죠. 편지의 내용은 뭐냐면 여권 인사에 좀 비위를 캐야 되겠다. 당신이 협조해달라. 협조해 준다면 검찰에서 당신의 관련된 일에 편의를 받을 것이다. 이런 또 제안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당해 보이는 내용의 이제 편지로 당시 이제 보도가 크게 됐고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내용을 한동훈 검사장과 공유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 사실은 부산까지 내려가서 이제 부산지검에 나가 있던 한동훈 검사장을 만나서 식사하는 자리에서 관련된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약 20분 정도의 이제 녹취가 또 공개된 바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죠. 한동훈 검사장은 뭐 걸리면 좋겠지만 나는 당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에겐 큰 관심이 없다. 이런 얘기를 또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사실은 이제 입건이 된 상황이었는데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는 일정 부분 진행되다가 사실은 무혐의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관련해서는 지금 정진훈 당시에 수사팀장이 독직 폭행으로 지금 거꾸로 기소가 돼서 구형까지 받은 상황이죠. 판결이 곧 나오겠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동재 기자만 그 편지의 내용에 근거하여 강요 미수로 기소가 돼 있었는데 1심 판결에서 무죄라는 사실은 이게 진영 논리가 작용하는 정치적인 사안이 개입돼 있습니다. 여권 인사에 대해서 어찌 보면 보수 매체와 그리고 당시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 검사장이 뭔가 담합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뉘앙스를 풍겼었던 사건이거든요. 한동훈 검사장은 뭐 강력하게 반발을 했었고 이 무죄는 상당히 뭐 이동재 기자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에게 유리하게 일단은 돌아갈 것 같습니다. 사실상의 뭐 말씀 주셨습니다만 사실상의 대선 레이스가 이미 시작한 상황에서 이 사건 자체가 또 향후 이 대선 주자들끼리 어떤 뭐 파장을 낳을 것인가 이제 맞습니다. 그런 이쪽에는 지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있는 거고요. 또 이제 야권에는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있는 셈입니다. 그거에 대한 뭐 파장이나 그런 전망은 잠시 후에 또 해보도록 하고 그 실형을 구형했을 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1년 6개월 검찰이 실형을 구형한 바 있는데 그때 검찰이 내세웠던 근거는 뭐였습니까, 변호사님? 네, 가장 큰 거는 일단은 유죄로 이것이 왜 구성이 되는지 하는 부분이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형량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검찰은 일단은 이 내용은 강요 미수에서 핵심적인 쟁점이 됐던 거는 실제로 외포감을 느낄 수 있는 협박 행위가 있었는가. 강요라는 게 어떤 사람한테 의무 없는 일을 협박으로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이것은 실제로 외포감을 가질 정도의 협박 행위가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했을 것이고요. 양형과 관련돼서는 1년 6개월이라는 어떻게 보면 강요 미수지만은 이제 형을 구형한 이유가 소위 말하는 언론의 자유라는 하나의 공익적인 가치라는 거기에 하나의 기준선이 되는 취재 윤리선이 있는데 취재 윤리를 넘어섰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특정한 권력, 수사 권력과의 결탁, 수사 권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분까지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반적인 취재 윤리 위반보다도 그 수준이 더 높아서 더 가벌성이 높은 처벌이 필요한 행위다. 이런 취지로 1년 6개월을 구형한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무죄가 선고되긴 했습니다만 이 재판의 쟁점이라 하면 어떤 게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을까요, 변호사님? 네, 유무죄를 판단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쟁점은 이 강요죄의 구성 요건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강요죄라는 것이 누군가한테 폭행 또는 협박으로 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들을 만드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드는 건데 여기서 협박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 변호인 입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이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 가지고 실제로 외포심을 가질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가? 협박을 강요를 받은 상대방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는 그런 부분이 없었을 것이다. 이 부분들이 얼마든지 사실과 다르거나 실제로 실현되기 어려운 위해라는 것을 인지했을 거다는 이야기를 했을 거고요. 아마 무죄가 나왔다면은 그 협박에 대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인정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외포심을 느낄 만큼의 협박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판단이 나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사건
사건 전반에 있어가지고 이 행위가 가지고 있는 취재 과정에서 벌어지는 행위를 지금 속보에 나온 것처럼 그 판단함에 있어가지고는 기본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 취재 과정에서 윤리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그 윤리 위반의 형사적인 처벌을 하는 것이 과잉되게 이루어지게 된다면 결국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사건에서 이 이동재 기자가 이야기한 것들은 협박으로서 강요죄 구성 요건이 인정된 만큼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라는 그런 판단이 나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내용 다루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재판부는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언론의 자유에 대한 단죄는 그러니까 엄격해야 한다, 엄격하게 봐야 한다라는 해석인데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그 주장하기를 이제 공익 목적으로 취재한 거다.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이제 여기서 나온 특정 정치인은 앞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관련된 내용이었죠. 재판의 쟁점까지 저희가 짚어봤는데요. 이 내용은 말씀드린 대로 1년 2개월 만에 선고가 내려진 것이고 유무죄를 주장하는 양측이 대립했던 그런 내용인데 1심 선고가 무죄로 나오면서 향후 이제 여러 파장들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영일 평론가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추미애 전 장관 당시 추윤 갈등의 핵심 사안 중에 하나였잖아요. 근데 뭐 두 사람 다 이제 대권 주자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결과적으로 이 재판을 두고 이제 서로 다른 해석이 또 나올 가능성도 있고 이게 1심이기 때문에 뭐 항소하고 이렇게 되면 또 2심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아직 쟁점 있는 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익적인 취재였다라고 이동재 기자는 주장을 했고, 근데 기소해서 검찰 측은 이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게 그 대상, 아까 취재원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다 공개돼 있습니다. 이철 밸류 인베스트먼트 대표인데요. 신라젠의 대주주죠. 그래서 신라젠의 유시민 이사장이 관련이 있느냐 여기에 대한 비리를 이제 캐고자 한 것이었어요. 근데 5차례 이제 수감돼 있는 이 대표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편지의 내용이 공개된 바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당신이 수감돼 있는데 75세 나올지 80세 나올지 알 수 없다. 당신의 형은 이제 더 높아질 수 있고 그 사이에 가족들의 재산도 다 빼앗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권 인사의 비리를 제보해 준다면 나는 검찰 고위층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면서 당신과 가족의 편의를 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 가족이 굉장히 고통을 당할 수 있고 당신은 피해를 더 받을 수도 있고 또 협조하지 않으면 협조하면 뭔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런 이제 선택지를 주는 듯한 뉘앙스가 편지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게 과연 공익적인 취재 맞느냐 하는 여권에서는 굉장히 공분을 했던 사건이었던 거죠. 그 부분은 여전히 1심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뭐 이제 항소심이 또 가게 될 거고요. 결국은 30대법 판단까지 나오게 될 테니까 계속 지켜볼 문제가 되겠고 또 하나는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를 검찰이 인정하지 않으면서 여기는 끊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의 고위층이라고 편지에는 언급이 돼 있는데 암시가 돼 있는데 이게 그 당시에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으로 연결이 돼 있었단 말이죠. 한동훈 검사장이 윤 총장의 최측근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바 지금 여권에서는 또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정말로 한동훈 검사장이 떳떳하다면 증거가 안 나왔다고 하는데 안 나온 게 아니라 휴대전화를 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 휴대전화를 포렌식을 해서 얼마나 많은 기자와의 통화가 있었는지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메신저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확인해 봐야 결백을 알 수 있을 텐데 이 휴대전화를 아직까지 비밀번호를 풀지 않고 그 내용을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비판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뭐 정치의 영역을 다루는 시간은 아닙니다만 뭐 짧게만 전망을 해주신다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나 추미애 장관은 이 사건, 이 판결에 대해서 이 선고 내용에 대해서 어떤 어떤 언급을 할까요? 일단은 앞으로? 이제 이 추미애 전 장관은 당연히 분노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잘못된 무죄 판결이다. 2심에서는 바로잡히길 기대한다. 이런 입장이 나올 것으로 추정을 해보고요. 이 1심 무죄는요. 일단은 윤석열 전 총장에게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명 검언 유착이라고 했을 때 반대쪽에 MBC가 보도를 한 바 이동재 전 기자는 오히려 함정 취재를 한 거는 MBC다. 그러면서 이것은 권언 유착이다라고 또 바꿔서 부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의 시각이 정반대로 충돌하고 있거든요.
1심은 일단은 야권의 다소 유리. 예. 이거 봐라. 예. 이건 이제 그냥 취재였을 뿐인데 예. 왜 이렇게까지 이제 기소를 했는가. 근데 지금 여권이 또 부글부글 하고 있는 다른 사건들이 많거든요. 예. 최근에 박범계 장관이 발표한 것도 있고. 한명숙 전 총리 관련된 사건도 모해위증 있었고요. 문제도 있고요. 예. 모해위증 교사 문제도 있고 또 김학의 법무부 차관의 출금 사건도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여야 대선 레이스에서 네. 너무나 많은 법조 사건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다시 언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또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 추윤 갈등이라는 게 네. 현재 진행형에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이 시간 이후에 특히 이제 관련자들이죠.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또 어떤 입장을 또 보일 그렇죠. 것이고, 그리고 이철 전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대표는 또 어떤 입장을 보일 것인가, 이제 그것도 굉장히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이제 이 1심이기 때문에 두 번째 판단을 당연히 받아보려고 하겠죠. 변호사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리고 항소심이 또 가게 된다면 마찬가지의 쟁점을 또 한 번 다루게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무죄가 나오면 거의 대부분은 항소를 합니다. 예. 물론 이제 무죄가 나왔을 때 항소하는 게 과연 적절한 관행인가에 대해서는 뭐 사안의 성격을 떠나가지고 논쟁은 있지만은요. 기본적으로 무죄가 나왔다는 것들을 검찰의 수사와 공소 자체가 부당하다는 것들을 인정한 거기 때문에 예. 100% 항소할 걸로 보이고요. 항소를 한다면 일단은 원심에서 판단한 판단의 이유에 대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가령 이제 지금 이 내용과 관련돼 가지고 무죄라는 부분에 있어서 구성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협박이 해당될 수 있는지에 대한 쟁점을 먼저 다툴 것으로 보이고요. 예. 무엇보다 충분히 이제 그 협박을 받은 사람으로서는 외포심을 가질 수 있었고 예. 외포심이 있다라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는 것들을 입증하려고 할 거고요. 특히나 이제 지금 첫 번째 이제 단어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언론의 자유를 단죄하는 데 있어서 신중해야 한다는 표현이 나와 있을 때 네. 언론의 자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언론의 자유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벗어나서 사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까지도 인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관한 이야기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폭넓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원심을 뒤집으려고 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전망까지 저희가 차후의 전망까지 해봤고요. 저희가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여러 이 관련된 내용들을 두 분과 함께 이 기사들을 공유하고 있는데 무죄입니다만 법원은 그러니까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언급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잠시 소개를 해드리면 이전 기자 등의 이 행동이 취재윤리를 위반한 것이고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다. 라고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번 무죄 선고가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진실과 정의를 쫓는 참된 언론인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이 코멘트도 있었기 때문에 뭐 전체 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게 약간 이제 네, 좀 말씀하십시오. 덧붙인다면 재판부가 지금 이걸 무죄로 판단한 것은 5차례 편지 안에는 예. 문제가 되는 내용이 분명히 담겨 있지만 이 대표가 감옥 안에서 이 편지를 받아봤다고 하더라도 예. 정말 이 기자가 그렇게 검찰 고위층과 연결이 돼서 자신을 이제 이롭게 하거나 해롭게 하거나 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믿었겠는가. 그건 의구심이 남는 대목으로 봤고요. 예. 또 하나는 5차례 편지가 직접 전달된 게 아니라 전달책이 있어요. 지모 예. 씨. 그 등장해서 이제 인터뷰도 많이 했습니다. 예. 근데 그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5개 편지가 예. 이 대표에게 다 들어가서 예. 정확한 메시지의 강요 미수에 관련된 내용이 인지되지 못했을 가능성 이런 예.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심 선고 이동재 전 기자는 무죄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후배 기자도 있었죠. 후배 기자도 백모 함께 기자죠. 예, 백모 기자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 이제 요 멘트까지 전해드리면서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